안녕하세요. 분당 반려동물 암센터 임윤지 원장입니다. 이번에 페칼리지 시즌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노령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환, 그 중에 암 위주의 이야기와 노령동물들의 관리, 그 다음에 노령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느끼게 되는 펫로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암 치료의 역사는 10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암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치료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떤 치료 하나만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라는 방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치료 방법 4가지가 가장 많이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4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4가지 방법은 우선 암 치료는 눈에 보이는 혹을 제거하는 국소적인 치료라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들의 암에 퍼져 있는 몸 안에 퍼져 있는 씨앗들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소적인 암 덩어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전신에 있는 씨앗들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또 보호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치료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치료 계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면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다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기에 너무 커다란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양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는 목적으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술적으로 제거는 하였는데 완전 절제를 하기 위한 광범위 절제를 하기에는 위험한 부위에 혹이 있는 경우에 수술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뿌리들에 관련돼서 방사선 조사를 함으로써 남아있는 암세포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노령성 질환 중에서 완치가 되는 질환이 있을까요? 심장질환, 신장질환 모두 다 케어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심장질환 역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보호자들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지금은 심장질환인데 약을 먹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보호자분은 거의 없으세요. 종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하는 목적은 이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해서 상상을 하시면 대부분 암 환자들은 무척 고통스러울 거다. 암 환자들은 살아있는 게 아닐 거다. 암 환자들의 하루는 무척 힘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심장질환 환자들이 아침 저녁 2번 약 먹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감기에 걸려도 기침 안 하고 열 떨어지면 하루에 약 3번 먹는 거 3일 이상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심장질환 환자를 케어하는 보호자분들은 아침 저녁 약을 몇 년을 먹이세요. 가능하시거든요. 또 콩팥질환 환자들은 더 심해요. 콩팥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이고 약 먹이고 케어하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 케어하고 하루 종일을 반복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네, 암 환자들의 보호자분들은 오히려 일상생활이 굉장히 수월하세요. 밥 먹이고 뭐 필요하면 약도 먹이고 하지만 그 기간이 심장 환자나 콩팥 환자들에 비해서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심장 환자나 신장 환자들이 누리는 삶 이상의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활기 있게 하루를 지내는 것, 그게 삶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사 귀찮고, 짜증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게 되죠. 동물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뭔가 불편해하고 예민해지고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 환자들이 느끼는 종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하루 종일 엄청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쾌한 정도, 뭔가 의욕을 잃을 정도의 통증이 경미하게 있는 시기와 그다음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 시기가 반복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통증들을 개선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동물 환자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나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동물 환자들에게 동물 암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을 때 보호자들은 다 동일하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안 아픈 아이처럼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에서 암 환자에 있어서 암이 개선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과 고통은 충분히 개선되고 케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